안녕하십니까. 2021년 하반기 온라인 도시재생대학 기초과정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저는 제주특별자치도 도시재생지원센터 전략기획팀 고위관 책임연구원입니다. 반갑습니다. 이번 주 마지막 온라인 교육을 진행하게 되는데요. 출석 체크는 줌 온라인 플랫폼에 접속 기록이 기록돼서 50분 이상 접속하신 분들에게만 출석 체크가 인정됩니다. 교육과정 총 10강 중 8강 80%를 참석해 주신 분들께는 온라인 수료증이 제공되며 개별 이메일로 발송 예정입니다. 그리고 교육 시간 내 수강이 어려우신 분들은 강의를 재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제주도시재생지원센터 유튜브 채널에서 보실 수 있고요. 재시청 기간은 10월 12일부터 15일 4일 동안 재수강 링크를 문자 메시지로 보내드릴 예정입니다. 재시청 기간 내에는 유튜브 채널 더보기란에 출석 체크 URL을 클릭하시어 작성 후 제출을 해주시면 수강이 인정됩니다. 원활한 강의 진행을 위해서 참가자분들은 성함을 개인 실명으로 변경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현장감을 위해서 카메라, 비디오는 켜주시기를 바랍니다. 교육 스튜디오 현장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예방 및 방역 지침을 철저히 준수하며 안전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원활한 교육 운영을 위해 강연자만 마스크를 벗은 채 진행하게 되는 점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오늘의 강연 주제를 소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강연 주제는 7강 도시재생 경제조직의 이해와 사례, 마을관리협동조합편, 그리고 8강 도시재생 경제조직의 이해와 사례, 사회적 기업편, 9강 지역자원의 이해, 이렇게 오늘 총 3강의 강의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강연자를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7강의 강연자는 상사랑협동조합 정형빈 사무국장님입니다. 상사랑협동조합은 도시재생 활성화 사업 종료 후에 자립을 시작으로 온전히 조합원의 힘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사무국장님은 상도 사동의 원래 주민이셨고 도시재생 사업 당시 코디네이터 그리고 현재는 조합의 사무국장 역할을 맡고 계십니다. 8강 강연자를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강 강연자는 유블랙 한완희 이사님이십니다. 한완희 이사님은 소셜벤처 1세대로 불리는 빅워크를 설립하셨고 현재는 창업투자회사 유블랙에서 사회혁신 분야 창업가 발굴, 교육사업 및 투자에 필요한 대외협력 업무를 맡고 계십니다. 최근에는 브런치북 일상창업을 발행하고 지속 가능한 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측면에서의 창업가 역할을 고민하고 코칭하는 사회혁신가입니다. 마지막 9강 강연자는 서귀포시 문화도시센터 이광준 센터장님이십니다. 이광준 센터장님은 현재 서귀포시 문화도시 센터장으로 재직하고 계시고 활동 초기에 미술, 상상공간, 프로젝트 등 문화기획과 문화예술 교육 분야에서 활동을 하셨었으며 이후 공공예술과 문화적 재생에 관심을 가지고 예술로 도시재생, 공공미술, 문화를 통한 문화적 재생 및 공간재생까지 확장시키는 역할을 하고 계십니다. 교육에 대해서 짧게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7강, 8강 교육은 약 50분간 진행이 되고 이어서 Q&A를 약 10분간 진행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9강 교육은 1시간 10분간 교육 후 Q&A를 10분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의를 들으시면서 궁금하신 내용들은 댓글로 꼭 질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7강 도시재생 경제조직의 이해와 사례, 마을관리협동조합편 상사랑협동조합 정형빈 사무국장님의 강연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육지에 계셔서 줌으로 접속하게 되는 점 참고를 부탁드립니다. 큰 박수로 댓글창에 환호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정형빈 사무국장님 모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정형빈이라고 합니다. 마스크를 벗고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목소리 잘 들리시나요? 네. 네. 그러면은 저에게 주어진 시간이 이제 50분 정도로 알고 있지만은 이제 제가 준비한 내용이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돼야 될 내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혹시나 저도 익숙치는 않지만은
그 채팅창을 계속 잘 볼 테니까요. 궁금하신 내용이 있으면은 바로바로 제 이야기를 끊고 예, 질문을 해주시면은 그에 대해서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제가 말씀드릴 거는 이제 협동조합 상사랑의 그 지금 이제 사업을 어떻게 이끌어 오고 있는지를 이제 말씀을 드릴 텐데 그 서두에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그 지역마다 특성이 다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협동조합 상사랑의 사업이 마을관리 협동조합이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되는 거고요. 지역의 특성을 살리는 일이 굉장히 중요한 거고, 굳이 제가 좀 자신 있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협동조합 상사랑도 이렇게 하고 있으니 다른 지역에서도 더 잘할 수 있다. 이제 이렇게 받아들여 주셨으면은 이제 가장 좋겠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그 상도동, 저희가 이제 지역 기반을 두고 있는 이제 상도동에 대한 부분, 그 도시재생사업이 어떻게 진행이 됐었는지, 그 다음에 이제 협동조합 상사랑이 만들어지고 어떤 일을 해오고 있고, 지금 이제 어떤 시행착오를 겪어 나가면서 이제 기반을 계속 닦고 있는지를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그 지금 발제하는 모니터를 보면서 이야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약간 시선 처리가 그 안 맞을 수도 있습니다. 이제 그런 부분은 좀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는 이제 저희가 지역에 기반을 두고 있는 곳은 지금 서울 동작구 상도 4동이라고 하는 곳입니다. 네, 지금 이제 지도상에서도 이제 보이겠지만은 그 상도동을 제외하고는 대규모 아파트 단지들이 지금도 계속 만들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안에서 이제 그 안에서 상도 4동은 지금 이제 노후 주거지가 이제 계속 많아지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이제 뭐 여러 가지 그 자료들로 가름할 수 있는 부분들은 패스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저희는 노후 저층주거지 대표적 특성을 보유하고 있는 지역이다. 네, 이렇게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국공유지도 굉장히 없고 저층 주택지가 밀집하고 있어서 굉장히 좁은 골목으로만 동네가 또 이루어져 있습니다. 인구도 지속적으로 감소를 했고요. 이제 세태 지표를 설정을 했을 때는 1등급지가 2015년 저희가 사업을 이제 도시재생 사업을 이제 시작한 게 2015년이거든요. 그때 당시에는 1등급지로 이제 해당이 됐었습니다. 그 골목이 너무 많다 보니까는 주차 공간도 없을 뿐더러 이제 공원 녹지도 굉장히 부족했죠. 이제 이 정도는 어느 지역이든 이제 비슷할 것 같습니다. 이제 서울이라고 했을 때는 이제 다들 비슷할 것 같고요. 이제 또 다른 지역과는 조금 상이한 부분이 있겠지만은 이런 인구 감소, 산업 이탈, 사업체 수가 감소, 그 다음에 건축물 노후화가 되는 이 세 가지 법정 기준이라고 하는 도시 세태 지수는 상도 4동도 마찬가지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대신 이제 한 가지 이제 재밌는 점은 인구는 이제 늘어나고 있습니다. 저희가 2015년부터 2019년까지 도시재생 사업을 진행을 했고요. 2020년부터는 협동조합 상사랑이라고 하는 주민 중심의 협동조합이 그간 도시재생 지원센터와 지자체 도시재생 부서가 했었던 일들을 인계를 받아서 진행을 하고 있거든요. 저희가 잘해서 한 건 아니고요. 예, 그 도시재생 사업이 어쨌든 끝나고 나서 인구는 증가되고 있다라는 이 현실적인 부분 사실은 말씀을 드리고요. 그 사업체 수도 증가 추세로 지금 돌아서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건축물 노후화된 것도요 줄어들고 있어요. 그 도시재생 사업을 진행을 했을 때는 단독주택들이 곧 있었지만은 이제 노후된 20년 이상, 30년 이상 된 단독주택들이 있었지만은 지금은 거의 단독주택들이 없어지고
이제 새로운 다세대 다가구 주택이라든지, 그 다음에 이제 도시형 생활주택이라든지, 그 다음 이제 민영 개발로 인한 이제 대규모 단지가 들어선다든지, 그 다음 골목이 굉장히 좁아서 그 차량도 진입이 안 되는 그런 맹지에 있던 10가구가 있던 그런 사이트 필지를 이제 소규모 자율주택 정비 사업을 통해서 40가구가 들어가는 그런 소규모 자율주택 정비 사업을 그렇게 그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는요. 이제 협동조합 그 이후에 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상도동의 특징 중에 하나는 어린이 인구가 많다. 예, 서울시 주거 면적 기준보다 약 1.9배, 합쳐서 약 1.7배 정도 어린이 인구가 많습니다. 보유 시설도 굉장히 많죠. 예, 다른 동네에 비해도 이거는 확연히 좀 눈으로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동네에 있는 초등학교는 학생을 더 받기 위해서 증축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 정도로 어린이 인구가 많다. 어느 혹자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제 지방 소멸의 시대에 지방이 다시 새롭게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20, 30대의 20, 30대 여성들에게 매력적인 지역임이 어필이 돼야 된다라고 하고 있는데, 저희도 지금 일을 하고 있지만은, 지역 20, 20대는 아니지만 이제 30대 이제 신혼부부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분들이 많이 이사를 해오고 있습니다. 뭐 교통이 좋아서 그런 건지 아직까지 좀 정확하게 더 모르겠지만은 어쨌든 동네에 그렇게 들어오는 분들이 많으시다라는 거는 앞으로 지역이 발전할 수 있는 잠재성을 이제 몸소 느낄 수 있는 그런 변화가 있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상도동은 이제 좋은 세상을 만드는 사람들이라든지, 그다음에 이제 전국적으로도 굉장히 유명한 블랭크. 예, 지금은 이제 상도다동에서 사업을 시작을 했고, 이제 군산, 제주에서도 활동을 하려고 하는 그런 계획을 당사자 분들한테 들어본 적이 있는데, 블랭크라는 그 서울대 대학원 출신의 그런 청년들의 그런 모임이었고, 지금은 이제 건축사까지 자격을 둔 그런 단체들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유명한 그 커뮤니티 중에 하나는 이제 성백골이라고 하는 그 신재생 에너지, 탈핵화 운동을 열심히 하는 그런 단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자료는 가름하도록 하겠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2014년부터 2015년까지 이제 사업을 2015년부터 2019년까지 이제 사업을 시작을 했고요. 여기서부터는 좀 썰을 좀 풀어야 될 것 같은데요. 여기 지금 참석하신 분들도 각 지역의 도시재생 주민협의체 회원이시라든지, 아니면 이미 마을관리 협동조합의 조합원이시라든지, 아니면 이제 도시재생에 그냥 관심을 두고 이제 공부를 열심히 해보시려는 분들이 계실 것 같은데요. 상도동은 이랬습니다. 2014년에 이제 도시재생 사업이 선정이 됐잖아요. 그래서 우리 동네에 100억의 예산이 투입이 된다. 그러니까 우리 주민분들은 굉장히 좋아하셨어요. 굉장히 좋아하셨고, 지역이 바뀐다. 예, 이렇게 노후된 동네가 아니라 지역이 바뀐다라고 해가지고 너무 들떴고, 많은 분들이 주민협의체 회원으로 들어왔습니다. 좀 어폐가 있을 수도 있지만 주민협의체 회원분이 한 226명 정도가 되는데요. 현재 되는데, 이제 그분들과 함께 도시재생지원센터 지자체가 이제 항상 이런 부분을 알려드리는 거죠. 사업이 종료가 되면은 인프라만 닦으면은 이런 시설물 설치라든지 동네 환경 개선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2019년까지는 하지만, 그 이후에는 이런 부분을 주민들이 직접 운영, 유지, 관리를 하셔야 됩니다. 라는 이야기를 이제 주구장창 하는 거죠. 그거를 당장 2015년부터 2017년까지 2년 반에 걸쳐서 그러한 이야기들만 우리 주민분들은 들어왔던 겁니다. 어떤 거를 통해서요? 도시재생 대학 강의라든지 선진지 사례 답사라든지, 이제 이런 부분을 통해서 이제 결국에는 여러분들이 합니다. 여러분들이 주인이 되는 겁니다. 라는 이야기를 이제 들어왔는데, 주민들의 입장에서는 2년 반 동안 교육,
역량 강화 사업이라든지 이제 이런 부분만 있으니까는 지치게 되는 거예요. 우리 주민분들에게 가장 힘이 되는 거는 뭐 어떤 겁니까? 바로 체감형 사업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체감형이라고 한다는 건 우리 지역 주민분들이 우리 지역의 변화되는 모습, 발전되는 모습을 눈으로 몸소 체감을 했을 때 더 참여를 하고 싶어 하시는 거잖아요. 동기부여도 되고. 근데 2년 반 동안 계속 이야기만 듣고 다른 지역에 가서 그런 모습만 보고 하니까는 우리 주민협의체 회원분들이 굉장히 피로해지셨던 거죠. 그리고 이거 사업 종료되면은 그냥 공무원들 빠지고 센터 없어지면은 결국에 이거 안 되는 거 아니냐. 이제 이런 우려도 이제 노골적으로 표하시기도 하고 이제 그 당시에 그래서 현장 지원센터는 어떤 업무를 했냐. 주민협의체 분들이 의견을 개진을 해주시고 좋은 이야기를 해주시는 거는 너무나 감사하고 지역에 참여와 관심을 가져주셔서 너무나 고마운 일인데 당장 지역을 이끌어가는 사업에 참여하실 분들이 누구냐라고 했을 때는 이 본인들은 나는 거기까지는 안 된다. 해봐야 된다. 일해야 된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 거죠. 생업, 본업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참 어려운 시기가 있었습니다. 주민들은 피로해지고 향후 지역을 이끌어갈 그런 사업에 참여하실 분들은 없는 것 같고 그래서 그러면은 주민협의체 회원분들 가운데서라도 내가 나라도 어떤 일이든지 지역을 위해서 일을 해보겠다라고 한 생각을 드는 그런 의지가 있으신 분들을 모아봤어요. 모아봤더니 여기 써져 있지만 이제 9명 여기 이제 저도 있는 겁니다. 이제 9명의 이웃이 이제 모이게 된 거죠. 근데 할 수 있는 일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다 이렇게 하나씩 하나씩 물어보더라도 전문적 역량이 없는 거죠. 예, 뭐 지자체 관련 사업을 해본 것도 아니고 당장 지역을 위한 사업을 한다고 하는데 어떤 일을 해야 할지도 모르겠고 그래서 몇 번의 미팅 회의를 거치면서 그 9분이 이제 이야기를 했던 게 바로 우리 골목길을 우리 동네에 그냥 깨끗이 청소라도 해봅시다라고 해가지고 청소를 이제 시작을 한 겁니다. 근데 청소도 쉬운 게 아니에요. 청소를 사업자 등록을 하고 내려면은 필수 장비도 필요하고요. 그건 다 자료에 있습니다. PDF 파일로 넘겨드렸기 때문에 그 자료집 보시면 되고요. 장비 필요하고, 그 다음에 임대 사무실 필요하고, 기동성. 우리가 계속 걸어 다니면서 뚜벅이로 일을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런 기동성도 필요하고. 그 다음에 직접 청소에 참여할 인력도 필요한 거죠. 근데 이런 모든 것을 파악을 해봤을 때, 일단 투자금이 있어야 돼요. 돈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근데 그래서 그 얘기를 이제 같이 나눴어요. 우리 한 푼, 두 푼 걷어봅시다. 돈 좀 주고, 돈 좀 모아봅시다라고 했더니, 시드머니 좀 만들어 봅시다라고 했더니, 이제 다 돈이 없어요. 예. 그리고 돈이 있다 한들, 여러분들도 다 아시잖아요. 가족끼리 돈 관계하는 거 아니다. 친구더라도 도급하는 거 아니다. 우리는 어렸을 때부터 이게 거의 세뇌받듯이 그 얘기를 듣지 않았습니까? 이건 엄청나게 저항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이제 현장 지원 센터가 어쨌든 그런 부분을 인지를 하고 그러면은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에서 하는 사회적 기업가 육성 지원 사업에 한번 참여를 해봅시다. 라고 해가지고 사업계획서를 넣어가지고 예,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에서 사회적 기업가 육성 지원 사업에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2018년 3월부터 향사랑 클린이라는 이름으로 시범 사업을 이제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2019년 1월 달에 협동조합 상사랑을 이제 법인 성립을 이제 하게 되는데요. 2018년 3월 달부터 이제 1월 달까지 이제 시범 사업을 한 8개월, 7개월 동안 했는데 이때도 여러 뭐라 그럴까 문제가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전문적 역량이 없는 주민들이잖아요. 청소를 해본 경험도 없는 주민분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청소를 하면은 우리 주민분들, 고객분들에게 컴플레인이 그렇게 많이 들어오는 거예요. 어? 레파토리가 똑같습니다. 동네 사람들끼리 너무한 거 아니냐? 네? 우리 다른 지역의 기업도 아니고 우리 동네를 위해서 만들었다는 그런 기업에게 믿고 맡겼는데
청소가 있다구냐. 이런 얘기를 이제 많이 하시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청소에 대한 부분을 이제 전문가 교육이라든지 이런 거를 다시 한번 그 사업을 하면서 사업을 스톱을 해놓고 이제 교육을 다시 진행을 했습니다. 교육을 다시 다 받았고요. 이제 교육을 다시 다 받고 나서는 그런 컴플레인이 갑자기 사라진 건 아니고요. 이제 점점 줄어들기 시작했죠. 그런데 우리 주민분들이 자신감을 얻었던 거는 이런 게 있습니다. 사업을 딱 시작을 하려고 했는데, 그럼 사업을 하려면 청소를 하려면은 우리에게 맡겨주시는 그런 고객분들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지역의 주민분들이 가장 큰 역량이라고 한다면은 지역에서 10년, 20년, 30년 동안 살아오면서 수많은 지자체나 현장지원센터는 감히 넘볼 수 없는 인적 자원을 이미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계신다는 거죠. 우리 9분, 8분, 전 빼고 한 8분이 그 시장의 수요 조사를 하고 직접 물건을 가져온 게 2주간 20개에 해당됐습니다. 예, 2주의 시간 동안 20개를 이제 가져오신 거예요. 더 가져오실 수도 있었어요. 더 가져오실 수도 있었는데 물건을 청소를 믿고 맡길 수 있는 고객분들을 더 유치하실 수도 있는데 우리가 이제 차근차근 해봐야 되기 때문에 너무 많은 그런 물건을 시장을 이제 확보는 하지 않았고요. 또 일반 영세업자분들도 있습니다. 그 영세업자분들의 물건을 또 뺏어오시면 안 되잖아요. 어떻게 콩 한쪽을 반으로 나눠 먹습니까? 파이를 쪼개 먹을 수는 없어서 이제 그런 부분도 절대 건드리지 않고 차근차근 해가는 사업을 이제 진행을 했었고 그런 부분에서는 자신감을 굉장히 많이 얻었지만 이러다가 우리가 동네 청소 다 하는 거 아니야? 이제 이런 식으로 자신감을 얻었지만은 청소를 함에 있어서 부족한 역량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컴플레인이 있었고 그 부족한 역량을 강화시키기 위한 사업을 이제 실질적으로 2018년에 시작을 한 거죠. 그리고 매해 또 우리는 교육을 그렇게 받고 있습니다. 주민들의 입장에서는 계속 말로만 듣고 그냥 눈으로만 봐왔던 그런 도시재생 역량 강화, 주민 역량 강화가 아니라 당장 사업에 뛰어들면서 우리가 몸소 필요한 역량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거를 개선해 나가는 사업을 했기 때문에 저는 주민협의체의 활동보다는 2018년에 그 상사랑 클린이라는 이름으로 시범 사업을 하면서 우리 주민분들은 굉장히 많이 우리 함께 참여했던 조합원분들, 주민분들 굉장히 많이 바뀌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러한 주민 체감형 사업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계속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금 현재는 건물 위생 관리역을 시작으로 이제 주민 공동 이용 시설 운영 관리, 그다음에 학술 연구 용역, 집수리 사업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주민 공동 이용 시설 관리라고 하는 거는요. 뭐 앵커 시설, 생활 SOC, 무슨 어울림 센터 이런 지역에 새롭게 생겨나는 시설물들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지역 주민들을 위해서 이제 그런 공간을 저희가 지금 2개를 이제 운영 관리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학술 연구 용역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협동조합 상사랑이 계란으로 바위치기 하듯이 그냥 빗자루만 들고 청소를 하면서 지금까지 어쨌든 이제 도시재생 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그다음에 임금체불 한 번도 안 됐습니다. 다행히도. 네, 그렇게 어쨌든 밥은 먹고 살 정도로 그러면서 저희가 이제 기부 활동은 지금까지 470만 원을 했거든요. 이제 이러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경험을 타 지역에도 전파해 줄 수 있다면은 우리도 해보자라고 해가지고 지금 현재 그 동작구 내에 그 다른 지역인 본동이라고 하는 지역에 저희가 이제 도시재생 실행계획 지원 용역을 2년 차로 이제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이제 집수리 사업도 지금 이제 새롭게 사업자 등록을 냈는데요. 저희가 이제 도시재생 지원센터는 없습니다. 상도 사동에는 지금 이제 없어졌는데 그 당시 이제 사업이 진행 중일 때 도시재생 지원센터가 했던 일 중에 집수리 상담이라는 그런 사업이 있었습니다. 서울시는 이제 가금주택 사업이라 해가지고 집수리를 하고 싶어하는 분들에게 이제 지원금을 주는 그런 사업이 있었는데 이제 상담을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분이 집수리 지원을 받아야 될 수 있는 분인지 아닌지 이런 거 처음부터 이제 거기에 대한 이제 집수리 사업에 대한 상담을 지금까지도 이제 계속 해왔고 결국에 주민분들은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면 집수리 사업 계획서 쓰는지 어떻게 쓰는지 알겠는데 좋은 업체 좀 소개시켜 달라.
이제 그런 얘기가 마지막에는 계속 나왔어요. 근데 저희가 이제 어느 업체를 잘 알고 있어서 알선을 해드린다든지 소개는 안 시켜줬거든요. 왜냐면은 그 집수리가 어떻게 될지도 모르고 우리가 괜히 소개시켜줬다가 우리 주민분들 만족을 못하면은 그런 기업 소개시켜줬냐고 또 그럴 수도 있는 거잖아요. 저희는 지역 주민분들의 눈치를 굉장히 많이 봅니다. 예, 동네 사람들끼리라는 그 문구에 많은 의미가 함축이 되어 있는 것 같은데요. 어쨌든 칭찬을 받아야 되는데 괜히 안 좋은 그 소문은 너무 빨리 퍼져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소개를 안 했고 근데 곰곰이 생각해 보면 야 이럴 바에는 우리가 무료로 이렇게 집수리에 대한 부분을 계속 상담을 지원하고 있는데 우리가 사업체를 키워서 사업 부서를 만들어서 집수리 사업을 해보자. 그리고 집수리 사업을 할 수 있는 이미 업체를 두고 일하는 우리 사장님들, 조합원 분들도 계시고, 그 다음에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그런 조합원 분들도 있으니까 이런 분들을 이용해 보면 좋겠다라고 해가지고 이제 올해 새롭게 집수리 사업부를 만든 거고요. 아직까지 그 마수거리는 못했습니다. 마수거리는 못하고 어쨌든 이제 어, 사업을 지금도 지금 크게 굵직굵직하게는 네 가지가 있지만은 사업을 계속 키워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개 부서의 부서마다 기반도 구축해야 되지만은 집수리 사업부 외에도 사업을 계속 늘려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왜냐면은 대기업도 코로나 때문에 다 지금 휘청휘청 거리는 시국입니다. 도시재생이 저희들 어, 밥 먹여주지 않는다. 저희 조합은 이사님들, 이사장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왜 그런 거냐면요. 기업은 사업을 시작하면서부터 바로 생존에 직면하게 됩니다. 어느 누가 우리를 살려주는 게 아니에요. 먹여주는 게 아니에요. 밥숟가락 떠얹어주지 않습니다. 우리가 다 알아서 그걸 해나가야 되는 거죠. 어떻게 보면은 진짜 그 예전에는 뭐 공동체 활성화라든지 따뜻한 그런 모든 뭔가 희망적이고 장밋길 같은 그런 그림을 그렸다라고 한다면 사업이라고 하는 거는 정말 그 존폐의 위기가 있는 거고 흥망성쇠가 있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결국에는 살아남는 이제 생존이 가장 크게 다가오는 겁니다. 왜냐하면 돈을 벌지 못하면은 그 기업은 살아나갈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근데 좋은 일만 한다고 해서 돈이 버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도시재생 이 취지를 절대 잊지 않고 지역의 발전을 위해 쉽게 얘기하자면은 우리 동네 사람분들이 뭐 새로운 지역 다른 지역의 분들이 정말 살맛나는 동네, 정말 살기 좋은 동네, 나아지는 동네 그런 동네를 만들기 위한 사업을 저희는 이제 계속 고민하고 있고 계속 펼쳐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이렇게 저희가 성장하는 성장 중인 그런 내용들을 제가 써놨고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그 주민공동 이용 시설에 대한 부분을 조금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이제 상도 어울마당이라고 하는 주민공동 이용 시설을 저희가 운영 주체로서 운영을 하고 있고 코워킹 스페이스 그러니까 창업 지원 공간을 또 하나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지역사회공헌은 앞서 얘기했지만 이제 취약계층을 상대로 무료 소독 방역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이제 저희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는 이제 건물위생관리업으로 시작한 상도마당이 1년 뒤에 그냥 덜썩 어떻게 보면 진짜 계란으로 파헤치기 하듯이 하나 사업을 확장을 해나갔던 게 바로 이 상도마당이라는 주민공동이용시설의 운영 주체가 된 겁니다. 공간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1층 이제 카페가 이렇게 들어와 있고요. 이 공간에 조그마한 카페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지하 1층은 다목적 고리로 해서 한 접이식 의자 한 120개 정도 깔리는 그런 공간이 있고요. 그 다음에 2층에는 포동 놀이터라고 해가지고 상도, 사동. 그래서 우리 주민분들이 이름을 지어주셨습니다. 우리 어린이 키즈 카페니까 포동. 예, 우리 아이들 건강하게 찌는 모습을 의미를 담아서 놀이터라고 칭하자라고 해가지고 너무 좋은 이름이어서 푸덕푸덕 놀이터라고 이렇게 이름 지어서 키즈 카페가 있고요. 그 다음에 3층에는 이제 회의실, 사무실, 그 다음에 휴게 라운지 이제 이런 부분이 이제 공간이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사진으로 보면 이제 휴게 라운지 뭔가 이제 스터디 카페처럼 이제 멋있게 되어 있죠. 이제 이렇게 되어 있고 이런 공간
디플로마에서 그 자료에 나와 있는 이런 프로그램들을 진행을 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회의실도 이렇게 주민 소모임을 하고 있고요. 다양한 그 프로그램은 그 자료로 가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목적으로 이렇게 넓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2019년 7월달에 개소를 해서 지금 현재 협동조합 상사랑이 2년 한 2개월 정도 지금 운영 중에 있습니다. 운영 중에 있는데 너무 우리 주민분들 좋아하셨고요. 이 공간을 이 공간이 세워지면서 오히려 도시재생을 몰랐던 새로운 주민분들이 도시재생을 알게 된. 그러니까 제가 현장의 업무를 하는 사람으로서 제 생각을 말씀을 드리면은 도시재생 사업이 사업 종류가 새로운 시작이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어쨌든 주민분들을 눈으로 봐야지 알게 되는 거니까요. 막 노키즈 존이 많아지는 와중에 어린이들을 위해서 이제 돗자리 깔고 이렇게 막 영화 보고 이제 이런 거를 우리가 했을 때 굉장히 또 좋아하셨고요. 그다음 이제 1층 로비에 이제 그 넓게 개방되어 있는 그런 공간이 있습니다. 이런 공간에서 우리 주민분들이 그냥 자유롭게 플리마켓, 먹거리 장터 이런 거 우리가 진행을 했었고요. 너무 좋았어요. 네, 여러 가지 사업들을 이제 많이 했습니다. 근데 이제 안타까운 거는 이게 건물이 누구 겁니까? 지자체 소유의 건물입니다. 예. 아마 다른 지역들도 앵커 시설, 주민공동 생활 시설 이런 부분들이 다 건물주는 지자체로 될 겁니다. 예, 뭐 시민 자산화라는 프로그램도 있지만은 처음에는 그렇게 당장 진행이 됐었기 때문에 지자체가 건물주기 때문에 2020년 1월달 코로나가 대유행이 되면서 이 시설 자체를 이용할 수 없게 됩니다. 저희는. 그러니까 키즈 카페 그렇게 그 0세부터 7세까지 영유아들이 와서 친구가 되고 또 보호자분들끼리 몰랐던 보호자분들끼리 친구가 되고 그런 좋은 공간을 지금 1년 10개월 정도 지금 운영을 못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대관 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중간중간에 방역 기준 단계가 완화가 될 때는 한 번씩 열었지만은 지금은 대관이 공식적으로 지금 안 되는 상황인 거고요. 카페는 테이크아웃으로 겨우겨우 먹고 살 정도로 이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굉장히 수익을 많이 낼 수 있는 공간임에도 불구하고 주민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는 공간임에도 불구하고 코로나 때문에 지금 거의 굉장한 타격을 입었던 거죠. 근데 협동조합 상사랑은요. 이 운영 주체가 되는데 이 공간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공과금을 110만 원을 내야 됩니다. 전기세, 수도세, 엘리베이터 관리비, 인터넷 사용료 이런 거를 고스란히 협동조합 상사랑이 부담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지자체는 지원 안 해줍니다. 예, 저희는 사용 수익을 써도 된다라는 사용 수익 허가와 그 사용 수익 허가를 받기 위해서 무료 사용의 형태로 운영이 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협동조합 상사랑이 여기서 일어나는 모든 비용은 부담을 지대 구청에서도 협동조합 상사랑이 쓰는 데 있어서 임대를 안 받겠다 요겁니다. 예, 어떻게 보면은 서로 윈윈 할 수도 있는데 코로나 시국에서는 어쨌든 운영 주체의 부담이 굉장히 큰 거죠. 그래도 저희가 지금까지 이걸 운영을 할 수 있었던 거는 앞서 얘기 드렸던 건물 위생 관리업을 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 단순히 한 가지 사업만 한다라고 하면 그건 변수가 굉장히 큽니다. 안 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업, 건물 위생 관리업을 또 하고 있고 또 운영 주체, 저희가 주민공동 이용시설을 운영을 하면서 학술 연구 용역으로 다른 지역의 현장 지원 센터에 그 실행 계획을 지원해주는 다른 지역의 실행 계획을 지원해주는 이런 용역 사업 1년에 2.2억 원입니다. 이런 거를 저희가 받고 이제 그렇게 사업을 확장해 나가면서 저희 시설물 운영 관리하는 부담도 다른 사업의 수익을 이쪽으로 이제 오게 하면서 이제 부담을 줄일 수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반드시 마을관리협동조합 주민공동 이용시설 하나 운영 관리한다. 이거는 그 수익을 미래의 지속 가능성이라고 해야 될까요? 자생력을
확보할 수는 없다. 반드시 코로나 시국에도 사업을 일으킬 수 있는 그런 비즈니스 모델이 있어야 된다라는 생각을 저도 하고 있고, 여기 계신 분들도 그런 생각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주민공동 이용시설이 있다라고 한다면은 이제 여기에 있는 이제 하나 더 이제 저희가 맡아서 하는 게 이제 열린 스튜디오라는 이제 창업 지원 공간입니다. 예, 동네에 한가운데 있어가지고 안 들어올까봐 이제 걱정했었는데요. 뭐 자료의 내용은 이제 다 보시면 아시는 거고, 여기 열린 스튜디오가 여기 있는 거거든요. 여기 있고, 기억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3년 전, 4년 전에 서울 상도 유치원이라고 새벽에 반으로 쭉 갈라져가지고 이렇게 넘어갔던 그 공사장이 있어요. 다행히도 한 명도 안 다쳤잖아요. 그 바로 아래, 거기에 저희 열린 스튜디오 창업지원 코워킹 스페이스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공간은 이제 공사 문제 때문에 올해 2021년도 2월 달에 준공이 되고, 협동조합 상사랑이 또 운영 주체가 되어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고요. 공실은 없습니다. 지역 동네에 보십시오. 그 노후주택 그 밀집 단지에 생뚱맞게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입지가 너무 안 좋아서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지만 다행히도 공실이 없어졌고, 앞으로 지역이 계속 발전할 그런 도시 계획이 있기 때문에 입지는 좋아지라고 이제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뭐 얘기를 이제 하고 있는데요. 벌써 36분이 지나가고 있네요. 제가 이제 아직 아까 전에 이제 하지 못했던 부분을 조금 더 이제 말씀을 드리면은, 저희가 하고 있는 사업, 예, 자, 이제 건물 위생 관리업으로 사업을 이제 시작을 했죠. 시작을 했고, 이제 주민공동 이용 시설, 코워킹 스페이스 이 두 군데 이 시설 운영 관리를 하고 있고, 학술 연구 용역을 하고 있고, 그다음 이제 새롭게 이제 집수리 사업부를 이제 사업 부서를 이제 개설을 했는데, 그럼 도대체 이 일을 하는 사람들은 누구누가 있냐, 이제 이런 부분들이 이제 궁금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면은, 건물 위생 관리업은 2인 1개조로 저희 지역 내 동네에 40군데 정도를 저희가 지금 현재 청소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나홀로 아파트도 있고요. 그다음에 소규모 자율주택 정비 사업으로 만들어진 그런 공간도 저희가 청소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노후된 빌라도 있죠. 그다음에 주민공동이용시설 상도 어울마당에서는 지금 현재 카페 매니저 한 분, 이 카페가 있거든요. 카페 매니저 한 분,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사무실 있습니다. 저희 사무실에 한 명, 이렇게 일을 하고 있고요. 그 키즈 카페, 포동포동 놀이터는 지금 휴관을 하고 있어서 놀리고 있습니다. 예, 우리 매니저님은 계세요. 매니저님은 계시는데, 이분은 돈을 못 받고 있습니다. 예, 그 정도로. 아니, 이 공간에서 우리가 이제 돈이 벌려야 월급을 드리잖아요. 근데 돈을 돈을 벌지를 못하게 해가지고, 지금 이제 급여가 지금 안 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기간이 지금 1년 10개월째. 너무 미안합니다. 근데도 기다리시겠다고. 예, 왜냐면은 2019년도 개소하고 7월달부터 2020년 1월달까지 많은 지역 주민들이 정말 즐거워하면서 그 공간을 이용했던 그 기억을 잊지를 못하셔가지고, 그 코로나 끝날 때까지 기다리시겠다고 해서 계속 그렇게 지금 참고 있으신 거고요. 그 다음에 학술 연구 용역 사업부, 학술 연구 용역이 있는데요. 이거는 3.5명을 다른 지역에 파견 보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에 우리 지역에서 일을 하는 게 아니라 동작구 내에 다른 동네 현장 지원센터에 저희 조합원 지원이 나가서 일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수익을 밖에서 벌어와 주시는 거죠. 우리 법인 협동조합 상사랑한테 이야기를 하자면. 그래서 너무 고마우신 분들이고요. 여기에 참여하신 분들은 이제 80%가 저희 지역 주민인데, 건물 위생 관리업은 그렇게 고도의 기술력을 요하지도 않고 진입장벽도 낮은 사업이기 때문에, 일을 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면은 건물 위생 관리업으로
먼저 참여를 해서 일을 하게끔 저희가 지원을 해드리고 있고요. 입주, 준공, 이사, 청소 같은 경우는 4명에서부터 10명까지도 참여를 해야 되는 비정기적인 업무이기 때문에 저희는 매년 청소 교육을 해가지고 우리 주민분들, 조합원분들이 들어와서 일을 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하고 있고요. 주민공동이용시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카페 매니저, 퀴즈 카페 매니저, 그 다음에 사무국에서 이렇게 운영 관리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학술 연구용은 3.5명이 다른 현장 지원된 센터에 나가서 일을 한다는 거. 집수리 사업부는 이제 아직 저희가 마스머리를 못했기 때문에 현장에 그 업무를 참여하신 분들만 딱 이렇게 인적 구성을 해놓은 상태고 아직 사업을 진행은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 전체 사업을 이제 사무국이 이제 총괄하는 거죠. 이제 바로 제가 이제 총괄을 하는 건데 그래서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이제 10분 동안 이제 어떤 거를 말씀드리고 싶으냐면 저는 법인의 사장이 절대 아닙니다. 대표가 아니에요. 대표가 아닌데 이 사업을 정말 살아남기 위해서 정말 애절하게 지금 일단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부단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하다 보면은 정말 그 힘들 때도 엄청 많아요. 네. 그 동네 사람들끼리 너무하는 거 아니냐라는 컴플레인에 정말 주눅이 들 때도 있고 그 다음에 주민공동이용시설 정말 잘 만들어보고 싶은데 지자체에서 폐쇄 조치를 때려서 코로나 때문에 운영을 못하게끔 한다든지 그 다음에 학술 연구 용역 저희가 경험이 있는 건 아니잖아요. 이제 2년 차라 이제 경험은 이제 생겼지만은 처음에도 어떻게 사업 계획을 지원을 해줘야 될지 이런 전문성이 부족해서 공무원들한테 많이 혼나기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새로운 집수리 사업을 하고 있는데 저희가 총괄하는 사무국 입장에서는 하나하나의 사업이 기반이 잘 닦일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드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가고 있고요. 근데 시스템만 만든다고 해서 제가 그 사무실에서 책상에서 막 이렇게 키보드만 두드리는 건 절대 아닙니다. 저도 청소하고요. 주민공동 이용시설. 특히나 이런 거 있죠. 우리 주민분들이 자유롭게 화장실을 이용하시잖아요. 그럼 그렇게 변기통이 막힙니다. 예. 변기통은 변기 누가 뚫습니까? 공무원이 뚫어줍니까? 아니요. 제가 뚫습니다. 공장을 끼고 이렇게 뚫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학술 연구 용역에는 또 제가 사업 책임자로 되어 있기 때문에 대외적인 이런 큰 회의라든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제가 또 사업 계획을 브리핑하러 또 다가봐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또 사무실에는 제가 또 앉아있기 때문에 주민분들에게 많은 전화가 걸려옵니다. 네. 저희 그 조합원 분들 중에 이런 전화를 주세요. 정 국장, 올해 배당금은 어떻게 돼? 이런 얘기 많이 하십니다. 그러면 제가 좀 성을, 소리를 높이죠. 아니, 조합원님, 출장 3만 원 내놓고, 우리 어울터 카페에서 커피를 사주십니까? 우리 청소를 맡겨주십니까? 달랑 3만 원 내놓고 배당금 얼마냐고, 이야기하시는 거 너무한 거 아니에요?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저희는 이제 그 신뢰관계, 알고 지냈던 사이가 있으니까요. 저도 이제 동네에서 이제 35년을 살았고, 도시재생 사업을 할 때 주민협의체 회원으로 들어가서 이제 공동체 용역 산학협력단으로도 되고 코디네이터로 되고 지금 또 조합의 사무국으로 일을 하기 때문에 그 초기에 만났던 그런 어르신분들이랑 다 이제 친숙하니까 제가 그런 얘기 하거든요. 근데 주민들 입장에서도 이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일반 협동조합이에요. 일반 협동조합. 사회적 경제 조직에서도 영리법인으로 들어가죠. 그렇기 때문에 현금 배당금이 가능합니다. 우리 조합원분들에게. 저희가 2019년도에는 마이너스 800이었고요. 2020년에 재무제표상으로는 이제 흑자 전환을 했거든요. 4천만 원 정도로. 그거를 이제 총회에서 이제 조합원들 모셔다 놓고 총회에서 이제 이야기를 하니까는 우리 조합원분들이 눈이 동그래지셔가지고 현금 배당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죠. 지금까지 했었던 이야기, 여러분들이 했던 이야기 그대로 다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내년에도 내후년에도
먼 미래에도 협동조합 상사란이 지역을 위해서 이런 기부 활동도 하면서 사회공헌 활동도 하면서 사업을 이끌어 가려면은 우리 법인 사업에 재투자를 해야 됩니다. 이 잉여금의 전액을 사업에 재투자할 수 있게끔 의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해가지고 우리 조합원분들이 약간 떨떠름한 표정을 하시면서도 예, 전원 찬성을 해주셔서 사업에 다시 재투자할 수 있게끔 되었거든요. 어느 기업마다 다 그럴 수 있는데 특히나 주민분들이 이렇게 되어 있는 기업은 정말 어려운 그 변수들도 굉장히 많을 거고 힘든 일이 굉장히 많을 겁니다. 저희는 회계 시스템도 없었어요. 그래서 그 법인 회계에 기장 서비스를 맡기는 정도로 그치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 정도로 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캐시플로우라고 해가지고 회사에 돈이 돌아가는 거, 얼마나 돈이 돌아가는 게 머릿속에 딱 이제 있어야 그거를 이제 토대로 사업을 이끌어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누가 주는 자료로만 그거를 판단해서는 기업의 성장 가능성이 너무 부족해지죠. 한 발짝 느려지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번에 이제 비대면 바우처라는 또 지원 사업을 이용을 해가지고 우리만의 그 회계법인이 사용하는 그런 회계 시스템을 도입을 할 수가 있었고 지금 도입을 하고 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회계 재무 시스템을 또 갖춰 나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 다음에 이 건물 위생 관리업도 전문성이 부족하다. 매번 그런 얘기를 들어가지고 제가 전문 교육을 또 이번에 한 150만 원 정도 그 전문가 교육이 있습니다. 그거를 또 저희가 또 들을 예정이 있고요. 그래서 저희들도 지금 어쨌든 버텨나가려고 이렇게 계속 이렇게 열심히 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좀 이런 비유가 맞을런지는 모르겠지만은 그 접시 돌리기 같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폴 때 막대 이렇게 세워다 놓고 접시를 이렇게 막 돌리지 않습니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여섯 개, 일곱 개. 이쪽을 막 돌려서 제대로 돌아가는 것처럼 만들어 놓으면은 이제 이쪽을 막 흔들리려고 하죠. 그럼 이쪽을 막 돌립니다. 이쪽이 흔들리려고 계속 끊임없이 네, 끊임없이 돌리려고 하고 있고 또 생각지도 못한 변수도 굉장히 많이 나오고 그 중에 최근에 들어서는 제 행감 자료를 요청을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는 도시진흥 사업이 어떻게 보면은 정권 정책의 영향을 많이 받는 사업이지 않겠습니까? 도시진흥에 대한 이 취지는 절대 틀린 게 아니라고 봅니다. 근데 이제 정책과 정권에 의해서 예산 편성은 항상 이렇게 바뀔 수도 있겠죠.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까지 도시 협동조합 상사는 정말 잘하고 있는지 네, 그런 부분을 지자체가 감사하고 그다음에 시에서도 감사하고 시의회 이런 식으로 지금 올라가는 거죠. 네, 자료를 많이 요청합니다. 그럴 때 협동조합 상사란이 그나마 당당해질 수 있는 거는 금전적인 기부 활동을 계속 해오고 있었다라는 거. 그다음에 올해는 530만 원 정도를 추가를 해가지고요. 어, 누적 금액 1,000만 원, 3년 동안 1,000만 원을 사회공헌 활동에 썼다. 이렇게 1,000만 원 어디다 썼냐 또 물어보시는 분들도 많아요. 예. 누구 그냥 깜깜이로 니네들 식구를 챙겨준 거 아니냐? 절대 그런 거 아니고요. 예. 사랑의 열매라는 재단에 그 위탁을 했습니다. 예. 그렇게 하고 있고 또 동작구 소상공인 지회라고 하는 이 소상공인들을 위한 그런 또 단체에 또 기부를 하고 그렇게 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정책의 영향에서도 그런 시류에 흔들리지 않게끔 정말 이거는 이 사업은 마땅히 해야 될 사업이다라는 거를 이제 만들고 싶어서 그래서 이제 저 개인적으로는 그런 기부 활동도 좋지만은 최고의 보람이 되는 거는 이제 일자리 창출입니다. 일자리 창출. 사무국 직원 한 명으로 시작했거든요. 협동조합 상사는. 예. 다 이사님들이었어요. 다 저. 제가 혼자 다 했습니다. 처음에. 근데 이제 4대 보험이 들어간 사람이 이제 벌써 이제 8명으로 이제 늘어났거든요. 이제 5명이 상근, 이제 3명이 비상근 체제로 이제 됐기 때문에 굉장히 뿌듯합니다. 굉장히 뿌듯하고 이 8명 가운데 80% 7, 6명이 상도 4동 주민이에요.
저희가 나가는 돈이 상도4동 지역 주민에게 나가고 상도4동 지역 주민인 직원분들이 돈을 쓰는 것도 상도4동에서이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돈이 돌고 도는 그런 선순환 경제, 지역 경제 활성화가 되는 거죠. 그렇게 따졌을 때 더 저는 제 입장에서는 이런 말씀 딴 데는 안 하는데 녹음하시면 안 됩니다. 그 협동조합 상사장이 부자가 되는 거 절대 바라지 않습니다. 예. 딱 사업을 운영할 수 있을 만큼의 사업비만 있으면 돼요. 저희는. 예. 뭐 회사가 돈이 많아잖아요. 뭐 어디다 씁니까? 예. 물론 기부활동 열심히 해야죠. 그건 당연한 거고요. 그러니까 직원에게 임금을 드리면서 사업을 지속해 갈 수 있는 사업 준비금 그 이상의 돈을 갖는 거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봐요. 저는. 그리고 주민분들 여기 지금 이 강의를 자료를 보고 계시는 우리 주민분들도 굉장히 많으실 텐데 착한 주민만 있는 게 아니라 또 어떻게 보면 예의주시하는 호시탐탐 노리고 그런 주민분들도 계십니다. 예. 매의 눈으로. 너무 감사하죠. 너무 감사한데 비판을 위한 비판을 하시는 분들도 있잖아요. 예, 이제 그런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법인의 돈이 그렇게 많아지는 게 그렇게 바람직하진 않습니다. 그 대신 정말 양질의 일거리를 만들고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이 고용을 창출하는 이런 사업은 더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그 코디네이터 돈 받았을 때 이제 2019년까지도 코디네이터로 이제 일을 했으니까 이제 그때도 돈을 받은 돈을 지금도 똑같이 받고 있습니다. 네, 임금 인상이 안 되고 있어요. 야근수당 없고 휴일수당 없고 열심히 일만 하고 있는데 이제 그러면서도 이제 제가 버틸 수 있던 거는 직원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 거. 그다음에 조금 안 좋은 시선으로 협동조합 상사랑을 바라봤던 지역 주민분들이 또 변화해가는 거, 인식이 바뀌고 있는 거. 이제 이런 게 눈을 저도 체감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버티고 있는 거고요. 어떻게 보면 진짜 아무것도 아닌데 협동조합 상사랑의 이야기를 제주도에 계신 분들에게까지 할 수 있다는 게 저한테는 진짜 천지가 개급하는 수준으로 바뀐 그런 변화된 모습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처음에는 힘들 수 있지만은 이제 상도동도 했기 때문에 여기 계신 분들도 다 할 수 있다. 이제 그런 얘기를 이제 하고 싶고요. 저희는 이제 윗상자를 써서 상도입니다. 예, 상도동이라고 하는데 이제 서로 상자, 함께 걸어가야 될 길이 이제 도시재생이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정말 송구스럽게도 다른 분의 성함이랑 이제 좀 헷갈려 하시는 것 같은, 의원, 예, 이제 의원은 아니죠. 예, 그분이랑은 전혀 상관없는, 예, 욕심을 부리지 않는 그런 도시재생을, 하고 있습니다. 네, 시간이 된 것 같은데요. 예, 그러면 저는 여기까지, 예, 말씀을 드리고요. 혹시 질문 있으면은, 예, 질문해 주시면은 또 상세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은 지금 채팅창에 다른 질문은 없으셨고요. 강의를 워낙 깔끔하게 잘해 주셔서 그런지 질문은 있으시지 않으셨고 저도 이렇게 들으면서 보다 보니까 사실 아까 제가 의문점을 가진 것들에 대해서 답변을 다 해 주시긴 했어요. 그래도 한번 또 짚어 보자면 일단은 저 역시 지금 제주 도시재생지원센터에서 코디네이터로 일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코디네이터로 일을 하시다가 이제 그 CRC 협동조합에 어떻게 보면 총대를 메시게 됐는지 그런 마음을 어떻게 가지게 되셨고 그리고 총대를 맸을 때 너무 힘들 텐데 그거를 어쨌든 지금까지 조직이 이 정도 성장할 때까지 버틸 수 있었던 이유 한번 다시 한번 여쭤보고 싶고요. 그리고 궁극적으로 꿈꾸는 조합의 미래 예, 그거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면은 우리 듣는 분들께서도 한번 좋은 답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이제 주민협의체의 회원으로 이제 가입 신청을 내는 시기가 제가 사업이 완전 망했을 때였습니다.
우리 저기 뱃속에 아이는 있고 사업은 망해서 이제 백수였던 시기였어요. 근데 저는 원래 상도동 주민이었지만은 계속 지역사회 공헌을 하고 싶다라는 생각을 처음부터 하고 있었어요. 뭔가 도움이 되고 싶다. 근데 이제 저는 이제 동대문에서 원단 사업을 했고요. 아버지 가업을 했는데 이제 기획부들을 맞아가지고 좀 어려워졌었고 그때 이제 새로운 갈림길에 놓여져 있을 때 도시재생이라는 사업을 이제 알게 됐고 아 여기에 뭔가라도 내가 해보고 싶다. 일도 안 하고 있는데 그래서 그쪽에 이렇게 참여를 하게 됐는데 주민분들이 계속 그런 얘기를 해주셨어요. 그 형빈이 너는 절대 어디 가면 안 된다. 절대 어디 가면 안 된다. 여기 남아라. 그거를 주민협의체 활동을 할 때부터 계속 들었어요. 세뇌당했습니다. 세뇌. 다른 코디네이터님들도 있었어요. 다른 코디네이터님들도 있는데 다른 코디네이터님들은 그 현장지원센터 거쳐서 다른 데 가고 다른 데 가고 하면서 커리어도 막 키워가고 부럽더라고. 근데 우리 주민협의체 대표님부터 시작해서 뭐 다른 지역 주민분들이 너는 상도동 지역 주민이니까 절대 가면 안 된다. 여기서 다 해야 된다. 그게 그런 걸로 알고 있었어요. 처음 세뇌당한 거죠. 세뇌. 세뇌당해가지고 이 일을 하게 됐고요. 근데 어쨌든 지역사회에 공헌한다라는 뜻에서는 절대 뭐 나쁜 게 아니었으니까. 그래서 그렇게 계속 하고자 했었고 힘든 게 너무 많았죠. 힘든 게 굉장히 많습니다. 저희 이사님들, 조합원 분들 좋은 이야기도 많이 오고 가지만 나쁜 이야기도 굉장히 많이 오고 갑니다. 왜냐하면은 정보의 비대칭이라고 할까요? 어쨌든 사무국 같은 경우는 경영의 총괄을 지기 때문에 스피드 있게 일을 팍팍팍 쳐낼 수밖에 없습니다. 이사장님 보고는 많이 하지만은 근데 일일이 우리 조합원 분들에게 보고를 할 수는 없어요. 큼지막한 거는 보고를 해야 되겠지만은 그런데 정말 출자금 3만 원 내놓고 본인이 이사장인 것처럼 생각하는 그런 조합원 분들도 계십니다. 네. 왜 나의 허락을 안 받았냐? 이런 분들도 있거든요. 다른 쪽에도 다 있을 겁니다. 그런 분들은 진짜 제가 처음에는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이렇게 넘어갔어요. 근데 아니에요. 잘못된 부분은 잘못됐다고 말씀을 해드려요. 2시간이든 3시간이든 제가 진이 다 빨려도 이야기합니다. 말이 안 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보면 적당한 비율일지는 모르겠지만 삼성전자 주식 하나 가지고 있는 주주분이 삼성전자의 사업에 참여하려고 하는 것밖에 안 됩니다. 물론 보통 삼성전자가 아닙니다. 근데 그런 식으로 그렇게 계속 딴지를 걸면 하려고 하는 것도 안 됩니다. 어떻게 보면은 총회 때까지 믿고 맡겨주십시오. 이제 이런 취지의 이야기를 제가 많이 나누죠. 그러면은 이제 대부분 다 이해를 합니다. 대부분 다 이해를 하는데 어떻게 보면은 현장 지원센터가 우리 주민유일체 회원분들을 너무 우쭈쭈해 준 거예요. 너무 우쭈쭈해 줬어요. 한 번만 와주세요. 여기 참여해 주세요. 오시면 감사합니다. 저도 그랬어요. 코디네이터 때. 네. 그러니까 지역 주민분들은 항상 환대받고 항상 칭찬받는 내가 그냥 몸만 참석하면은 그냥 괜찮은 줄 알고 이런 분인 거죠. 근데 사업은 절대 아닙니다. 돈을 벌어야 되는 사업이에요. 한마디 한다? 나한테 보고를 한다? 절대 아닙니다. 어쨌든 믿고 맡기고 사무국에게 그리고 총회 때 점검을 한 다음에 사무국이 잘못했다고 하면은 저를 자르십시오.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하죠. 예, 그래서 어쨌든 직원들이 늘어나는 이런 공용 일자리 창출이 되는 거를 저는 가장 큰 보람으로 생각을 하고 우리 주민분들, 조합원분들 이제 상대를 할 때도 어쨌든 조금씩 살림살이 늘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우리 예비 사회적 기업도 됐어요. 인정받았어요. 국토교통부 형이랑 서울시 형이랑 다 받았어요. 이제 조금만 더 하면 됩니다.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이야기를 이끌어 가고 있죠. 그리고 이제 미래를 봤을 때는 어쨌든 저는 언제든지 나가도 협동조합 상사랑이 계속 돌아갈 수 있는 평생 이 지역과 우리 상도 사동과 함께 해갈 수 있는 그런 기업이 되기를 이제 희망하고 있고 제 개인적인 이야기로는 저도 이제 딸아이가 사업 시작과 함께 이제 태어났거든요. 2014년 선정대에서 태어나가지고 지금 이제 초등학교 1학년인데 한 12살 더 먹으면은 이제 성인이 되면은 아빠가 일하는 회사에 나도 지원서 써볼까? 이제 이 정도는 돼야지
좀 뭔가 지원과 오래가는 그런 기업이지 않을까 이제 그런 희망회를 돌려봅니다. 네. 네, 답변 감사드립니다. 함혜원님께서 들으시면서 공감되는 부분이 많네요. 접시 돌리기 표현이 정말 웃음이 나면서 슬프기도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네, 상사랑 협동조합이 아무쪼록 이제 접시를 돌리는 자동으로 돌리는 기계를 마련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 소중한 경험과 노하우를 알려주신 정영빈 사무국장님께 다시 한번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7강 강의는 마무리하고요. 약 10분간 휴식 후에 8강 강의를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10분 쉬시고 좀 이따 뵙겠습니다.